윤당선인 측근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윤당선인이 분명히 점 찍은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계속 고사해서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 잘 만들어서 당선인을 대통령실로 모시다 드리고 여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제가 좋은 비서실장님 한 3회에서 5배수 선정을 해서 당선인께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여기 나와 계셔서 제가 점심 먹고 안 들어오니까 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뭘 물어보려고 장재원 의원 머리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그래 됐죠? 오늘 윤당선인의 얘기에 오늘 취재진이 둘러싸서 여러 비서실장 얘기를 물어봤는데 장전 비서실장 설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는데 들려오는 보고로는 인수위 관계자 뭐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장지원 아니면 싫다는 뜻 아니겠냐. 이것 때문에 지금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인선을 해서 당선인한테 보고하는 입장이 장제원 지금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지금 추천하지 않고 사실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뭐 사선 의원 뭐 이런 사람을 이제 압축해서 당선인한테 보고했는데 당선인이 조금 더 젊은 사람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말을 다 믿으면 결국 어떤 젊은 사람으로 하고 뭐 지금 인수위 관계자 얘기처럼 결국 장제원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 반면에 또 전 다른 면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제원 실장은 당선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장제원 실장은 계속해서 그러면 뜻과 다르게 엉뚱한 사람을 계속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추천을 할까 하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장제원 실장이 결국 저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갈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후보의 뜻과 다른 사람을 자꾸 추천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런 관점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지원 실장은 본인은 여의도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만 그걸 이제 뒤집으려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당선인의 뜻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장제원 실장이에요. 장지원 실장의 오늘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앞서도 얘기했고 여의도로 돌아간다는 마음은 변함없고 인사 문제를 총괄하는 내가 청와대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까지 장 실장이 오늘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 고문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국무총리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기 진영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는 어떤 면에서 총리보다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국회하고의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장제원 의원도 적절하다면 과감히 해도 된다. 저는 가는 게 오히려 순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선인하고의 공유를 하고 있는 분이 가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선인을 가까이에서 하는 것만으로 윤핵관이라는 주원 글씨를 매겨서 하는 거는 전 조금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태희 고문 얘기는 장지원 실장 해야 된다. 이게 윤핵관이라는 부정적인 꼬리표 주원구실 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주원글씨 저게 떼질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박혔는데 이제 인사를 할 때마다 윤핵관은 따라다닐 겁니다. 이제 뭐 장제원 의원, 권선동 의원, 권영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핵관이라고 지칭을 했죠. 근데 장제원 비서실장 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장제원 의원 성격에 욕심이 있으면 솔직하게 좀 이렇게 쭉 추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번 스타일에서 저렇게 여의도로 돌아오겠다고 말을 했을 때는 지금 당 상황이 의석수 자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의석을 버리고 비서실장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도 되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향후에
솔직히 윤핵관으로서 비서실장 하는 것보다 국회로 들어와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비선 실세를 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는 득이 된다 생각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제원 비서실장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허. 장성민 그분도 뭐 거론이 특보요? 되던 장성민 특보. 네, 장성민 특보도 하는데 그거는 좀 제가 봐서는 자가발전 같으시고 자체적으로 하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입각 쪽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좀 비서실장은 그 윤핵관의 그룹 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예. 좀 더 새로운 인물 한덕수 뭐 총리 내정 후보자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저는 지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후보군들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제 상대 당에 있는 서영주 대변인님 이런 좀 객관적인 비교적 객관적인 논평도 해주신 것 같은데 다음 화면으로 좀 볼까요? 사실 오늘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한 명인 권성동 의원도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글쎄요 윤 당선인과 국정 철학이 맞는 사람들이 뭐 당이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또 윤핵관 논란 앞으로 꼬리표처럼 따라가냐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분 같으면 뭐 인적풀이 많은 분 같으면 저는 뭐 윤핵관들이 이선으로 후퇴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뭐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윤 당선인은 사실 정치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윤 당선인과 오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윤 당선인의 철학이나 정치적인 입장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제원 비서실장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윤 당선인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윤 당선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바로 이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 편한 상대여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편하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고 또 윤핵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치를 주로 책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만약에 본인과 호흡을 맞추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당에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삐걱거리면 결과는 결국 윤 당선인한테 전부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특히 이제 이 초반부 올해와 내년까지 윤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다음 총선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이 야대 국면에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여러 사람을 기용했다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치 현실로 보자면 윤 당선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본인하고 소통이 잘 되고 본인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이제 최병국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장제원 실장이 유력하다는 것도 저도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 윤 당선 입장에서 보면 좀 함께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